해볼게요. 그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잠시만요. 공유를 할게요. 제가 드렸죠. 미리 좀 드렸죠. 발제문. 네, 보셨어요? 그냥 드린 거예요. 뭐 미리 뭐 해가지고 오시라는 뜻이 아니라 부담 드리려는 것보다, 오늘 요런 거가 진행되는구나. 뭐 이런 거 차원에서 드린 거고, 또 개인적으로 발제문을 또 열어놓고 보시는 게 또 도움도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겠어. 이거를, 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잠시만요. 이거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할게요. 제가 IT 업계 쪽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진짜 놀랄 정도로 사용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어, 심지어 경력도 짧지 않아요. 컴퓨터 업계에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컨텐츠가 중요한 거다. 기능은 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된다. 네, 그런 거.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나홀로 비즈니스는 오늘 들어오신 우리 작가님들 대부분 다 읽으셨죠? 혹시 못 보고 들어오셨다고 하더라도요, 다른 분들이 나누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것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책을 다 못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쓰신 본계적을 한번 쭉쭉 훑어보세요. 다른 분들이 하신 것도 꼭 보세요. 내가 과제를 했다고 미션을 했다고 내 것만 보지 마시고요. 다른 분은 어떤 부분에서 의미심장한 깨달음을 얻었을까? 그걸 통해서 그분은 어떤 적용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도 되게 여러 각도에서 책을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꼭 다른 분들 보세요. 이게 시간도 굉장히 많이 안 걸려요, 생각보다. 이렇게 쭉쭉쭉 보면 거의 1, 2분밖에 안 걸릴걸요? 본인이 책을 읽었고 다른 분의 본계적을 보는 거라서 굉장히 빨리빨리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5가지의 이 발제를 제가 좀 뽑아봤어요. 책의 흐름에 맞춰서 뽑았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이제 좀 이따 15분 그 글쓰기를 할 때는 조금 순서가 바뀐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서 먼저 이 발제를 한번 좀 가볍게 한번 나눠볼 거예요. 어, 먼저 좀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 나홀로 비즈니스에서 보면은 이제 나홀로 비즈니스가 도대체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혼자 일하니까 나 1인 창업한다, 나 1인 기업한다, 나 홀로 비즈니스 한다. 그래서 프리랜서를 하면서도 나는 나 홀로 비즈니스지. 예, 혼자 하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책을 읽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을 보셨을 거고 이 나 홀로 비즈니스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프리랜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이문정 작가님, 네, 프리랜서와 나홀로 비즈니스가 어떻게 다를까요? 네. 프리랜서와 나홀로 비즈니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네, 진하게 네, 느꼈는데, 프리랜서는 그, 뭐라고 정의해야 될까요? 누군가한테 기대서 음, 시작해야 되고, 뭐 음, 이렇게 그런 부탁을 해야 되는 네, 소주형의 비즈니스다. 맞아요. 라고 한다 그러면 나홀로 비즈니스는 음,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 어떻게 상품을 파는 어, 게 나홀로 비즈니스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체가 달라요. 그죠? 프리랜서는 누군가가 주체가 다른 어떤 광고주가 따로 있죠. 이 프로젝트의 이 서비스의 주체는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주받는 입장에서 그거를 구체화하는 거를 한다면, 수주받는 입장이라면, 나홀로 비즈니스는 내가 주체. 내가 서비스를 만들고 내가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체 방향이 완전히 틀린 거죠.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프리랜서라기보다는 나 홀로 비즈니스를 앞으로 하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다 동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나 홀로 비즈니스 하는 게 그리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샤토텐의 말도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홀로 비즈니스 좋지. 좋은 거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때려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걸 하면서 어떤 그 수입원이 어느 정도 이렇게 넘어갈 때 회사를 그만둬도 되는 시점, 수입이
똔똔이 좀 넘어갈 때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지 그냥 내가 이거 고민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거 회사 그만두고 나홀로 비즈니스 한다. 이거 굉장히 리스크가 있거든요. 왜 리스크가 있냐면 이 나홀로 비즈니스는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뚝딱 한 권 읽었더니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이럴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왜 난 안 될까? 강의 한 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될까? 안 찾아질까? 이러는데요. 굉장히 몰입해서 그리고 집중해서 찾으실 필요가 있어요. 되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훨씬 속편합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조직에 보통 있잖아요, 사람들이. 조직에. 조직이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뭔가에 소속돼 있는 상태로 일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그렇게 이제 어떻게 내가 주체가 돼서 나홀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직이나 어떤 기관 혹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 브랜드, 여기에 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경우도 꽤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직에서 바로 또 나홀로 비즈니스로 갈 수 있냐? 그렇게는 어려워요. 아까 이게 무능해서가 아니라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나왔을 때 프리랜서로서 이 다른 조직의 어떤 광고주의 니즈를 분석하고 파악해서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 보면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홀로 비즈니스로 가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얘 다 끝나면 나홀로 비즈니스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직이나 프리랜서로 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병렬로 준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각자 하나 한 두 분 정도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나는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그걸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네. 어느 분이 좀 말씀해 주실까요? 나는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만약에 나는 지금 프리랜서도 아니고 조직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나 홀로 비즈니스 하는 건가? 그럴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나홀로 비즈니스는 이미 내가 서비스와 어떤 어, 상품이든 서비스든 어떤 그런 거가 있어서 이거를 정말 누군가에게 제안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된 상태겠죠.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진익선 작가님. 네. 좀 일찍 주무시는 늦었습니다. 분들한테 정말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니, 네.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두 분 정도 한번 이게 막 나는 지금 뭐 이런 얘기하면 창피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는 게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본인 스스로한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우리는 앞으로 계속 말로 했던 거를 글로 옮기는 작업을 계속 할 거예요. 네. 어느 분이 좀 얘기해 보실까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보기 좋게 내가 말 잘하는 거 뽐내자 하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걸 통해서 내 거를 찾는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 현재 위치는 어딘가? 예, 나는 프리랜서인가 조직에 있는가 나홀로 비즈니스인가 이걸 통해서 나는 이익과 고용 창출을 해서 예, 기업의 대표로 있는가 뭐 이런 거죠. 네, 네 이현수 제가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말은 잘 못해요. 아유, 프리랜서쯤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지금 온라인으로 타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상담이요? 타로, 아, 타로요. 타로 상담을 하고 있지만 어떤 조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제가 상담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거든요. 네, 오프라인이면 하루 종일 뭐 제 일 자유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묶여 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제가 수익 창출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또 음, 뭐 제가 오픈해놓고 뭐 일주일이고 안 쳐다보면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루 네,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시간 네, 내가 10시간은 그냥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뭐 상담 오면 상담하고 뭐 없으면 뭐 내 일상생활 그냥 하면 되니까 네. 저는 프리랜서이기도 하고 이게 나홀로 비즈니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뭐 경계는 특히 떨어지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네. 그 타로 그거를 그 상담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프랜차이즈 기관, 교육기관에서 받으셔서 네. 거기서 일정의 수수료를 내시면서 하시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제가 공부를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상담은 그냥 어느 그 뭐지? 어플이란다. 뭐지?
뭐죠? 갑자기, 예, 어, 앱이요? 네, 네. 네, 어느 앱에 뭐 홈카페면 홈카페라는 이제 유명한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상담사를 하면서 이제 아, 저한테 들어오는 고객들, 단골 네네네. 고객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 음, 고객들과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 단골은 이제 거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냥 커뮤니케이션 음,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어, 네, 네, 그렇게 네, 하고 그렇군요.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나홀로 비즈니스는 아직은 아니고, 어떤 조직의 어떤 그 모여진 그 네, 플랫폼, 예, 네, 네, 플랫폼, 플랫폼에 모여 있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모인 그 플랫폼의 주제에 맞게 타로라는 주제에 맞게 모여진 거기에 내가 어떤 상담사로 거기 그렇죠. 소속돼서 일한다면 사실 네네. 나홀로 비즈니스의 형태라기보다는 어떤 네. 조직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프리랜서라기보다는. 네. 예, 그렇군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정한영 작가님은 어디쯤에 계세요? 저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 나홀로 공부방? 예, 나홀로 비즈니스 하고 계시는 네, 거예요. 그러면 모든 네. 교육 자료나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내가 직접, 구상하고 프로그램도 예, 짜고, 그다음에 그렇죠, 모객도 내가 하고, 그렇죠. 예,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가격이나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가 그렇죠. 책정하고 그렇게 하고 네, 계시는 거죠. 네, 예, 그러면 맞습니다. 나홀로 비즈니스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자,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이제 다른 분들 하시면서 나는 어디인가 한번 생각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홀로 비즈니스는 사실 되게 이렇듯 어떤 조직에 있고, 프리랜서로 있고, 이제 나홀로 비즈니스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디 조직에 속해서 어떤 그런 것도, 물론 그런 시대가 아예 없어지진 않겠죠. 그 되게 중요한 일이고, 거기서 조직에서 비로소, 어, 배우는 게 굉장히 많죠. 조직에 있으면서. 근데 그 프리랜서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프로젝트를 다른 조직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걸 했기 때문에 나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이렇게 나와서 이제 어쨌든 나홀로 비즈니스의 시대이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창업이라고 딱 막 이렇게 막 뭐 가게 차려놓고 임대비 나가고 사람부터 뽑아놓고 간판 올리고 이렇게 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리스크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 나홀로 비즈니스의 장점이라는 게 모아둔 돈이 없고 재능도 없어도 되고 심지어 인맥도 없어도 괜찮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된다. 왜? 나의 취미나 경험이나 내가 갖고 있는 강점 이것이라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단서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로 연결시킬까 하는 그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대단한 기술력과 어떤 대단한 학위의 어떤 무엇이 아니라 이걸 필요로 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홀로 비즈니스를 하게 하는 성공 열쇠를 주게 하는 8가지 분야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자기가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1번으로 콘텐츠와 상품. 왜냐면 내가 팔 게 없다면은 이 나홀로 비즈니스가 시작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 콘텐츠와 상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이제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무형의 상품일 수도 있고 유형의 상품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다는 거는 유형의 상품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식 창업을 한다 그러면 무형의 상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비스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콘텐츠 나는 도대체 뭘 팔 수 있는가 그런 거를 누구한테 상대방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게 나는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 아마 나홀로 비즈니스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되게 명확할 거예요. 우리 정한영 작가님은 나는 이 교육 아이들 그 공부방을 하면서 그 교육 프로그램 거기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일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박지원 박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뭐가 있는데 우리 최영준 작가님 들리세요? 음. 최영준 작가님은 지금 아직은 조직에 계시거든요. 공무원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과
또 강점과 혹은 취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소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지난번 과제에도 조금 냈죠. 되게 잘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서 편집하고, 그러니까 그 직장인은 이제 뭐 취업이 돼서 이제 발령 나서 이제 회사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무조건 뭐 일단은 컴퓨터를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데 뭐 엑셀이고 뭐 아래 한글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다 두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이렇게 만들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뭐 엑셀도 일부분 써야 되고 아래 한글도 일부분 해야 되고 PPT도 일부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직장 네. 생활을 하게 되면은. 네. 그래서 그냥 그 전문적인 거를 책으로 쓰고 싶은데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좀 그 김현정 작가님이 피드백을 해주신 거는 이제 그 보도자료하고 보고서를 쓰는 걸로 이렇게 약간 피드백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일단 이제 처음에 직장 들어갔을 때 되게 좀 두렵잖아요. 발령은 났지만 내가 뭘부터 해야 되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은 이제 처음부터 하게 되면 되게 이렇게 오래 걸리지만 이 뭐 단축키나 뭐 이런 걸 알게 되면은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1시간 할 거를 나는 이제 10분 만에 한다. 이런 어, 컨셉으로 가고 싶어서 네. 그좀 너무 좋은 것 편하게 같은데? 맞아요. 이게 이미 숙달돼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입사원들은 공무원으로 딱, 만약 공무원이든 어떤 조직에 딱 들어갔을 때, 진짜 옛날엔 팩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팩스를 뭐 어떻게 빼오라는데, 그 버튼을 누르는 걸 몰라가지고 엄청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별것도 아닌 건데 막 손이 막 떨리고, 굉장히 머리가 갑자기 허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처음에 알면 굉장히 10분의 1로 단축시켜주는 꼭 알아야 되는 어떤 그 방법만 딱 추려가지고 준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사겠죠.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게 다른 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 또 한 번 들어볼게요. 우리 김남구 작가님. 김남구 작가님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로 또 이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주제를 잘 좁혀가지고 하시는데 아까 우리 최영준 작가님 막 전체를 다 막 엑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다루고 싶지만 보도 자료나 이런 걸 하는 어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만 딱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좁혔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 누구한테 필요할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김남구 작가님 글 쓰신 거 보고 제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거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아, 그럴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소비자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건 뭘까? 생각해 보셨죠? 저는 지금 정수기 쪽 관련 설치부터 해가지고 필터나 이런 관리 쪽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물을 일반 뭐 정수기 관리하는 코디분들이나 뭐 설치하는 분들은 뭐 나눠진 분들 업체들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제 아예 다 설치부터 관리까지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보통 물을 드실 때 사실은 그냥 거기다 이제 맡겨놓고 하시거든요. 대부분. 그죠. 코디분들이 오면 그냥 뭐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시는데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좀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뭐 필터를 재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눈 가리고 아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는 분도 계셨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뭐 대부분 뭐 필터 관리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똑같아요. 근데 저는 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직업적으로 가서 그냥 잠깐 음, 이렇게 갈고 뭐 청소하고 그냥 음, 있는 둥 없는 둥 있다가 나오는 것보다 음, 고객분들한테 한마디씩은 꼭 해드리거든요. 이제 상태라든가 수질 상태가 어, 물론 이제 필터에서 끼는 안에 보면 끼는 게 보이긴 보이거든요. 네네. 그런 상태들을 좀 얘기해드리고 어르신들은 특히 그런 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계세요. 요즘 뭐 음, 이온수기다, 뭐 수소수기다, 뭐 알카리수다, 뭐
다 좋다면 다 드시려고 하시는데 네. 이게 이온수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어떤 이 신체에 대한 어떤 몸이 아프시다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체크를 해보고 드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모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뭐 자세한 얘기들 뭐 간단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 너무 길게 이야기하시면 또 지루해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간단한 것들 그냥 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어떤 효능들이 있느니까 뭐 저는 이제 물에 대해서 어떤 뭐 전문가 뭐 이건 아니지만 네. 그냥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 제가 듣고 배웠고 또 익혔던 그런 것들을 조금씩 얘기해 드리면 만족도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게 어쩌면 저와의 노하우가 돼서 또 제가 일을 계속 해올 수 있었던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저 나름대로 다른 분들하고 조금 이제 똑같이 하면 이게 어떤 뭐, 뭐라 그럴까. 저도 이제 영업도 하지만 설치도 하면서 또 소개거로도 이제 계속 이제 계정을 늘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책을 읽다 보니까 소개라는 것도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도움도 되고 있고, 또 그만큼 또 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좀 힘들긴 합니다, 사실.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나는 여기에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물을 전공한 사람이거나 어떤 이런 건 아니지만,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면 저도 그걸 공부하고 여러 사람들의 사례를 계속 만나고 하면서, 아,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구나, 이런 걸 필요로 하시는구나, 이걸 현장에서 경험하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예를 들어, FAQ,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궁금해 할 만한 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 그리고 정말로 이건 안 해야 되는 건데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더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경우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포인트를 해서 준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PDF 전자책이다. 근데 이미 이 김남구 작가님은 실제로 만나는 고객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불특정 다수가 있는 것보다 실제로 내가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있는 고객들이 있다는 거는 이건 기가 막힌 강력한 그 대상들이에요. 온라인 고객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책을 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이거 꼭 챙겨보세요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소책자로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프린트아웃 하셔서 거기다가 우리 고객님한테 꼭 필요한 부분들은 요 세 번째 챕터에 있으니까 여기다 형광펜 해가지고 직접 줘보세요, 선물로. 그리고 그러면 그걸 읽고 다른 것도 쭉 읽으실 거고, 아, 이분이 단순히 그냥 다른 어떤 그 정수기 하시는 분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러면서 소개 안 해주겠어요? 그게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불특정 다수한테 내가 내 콘텐츠가 맞나? 이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건 다 콘텐츠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의 전문가,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되게 중요한 게 전문가라고 인식하는 것들이 물론 뭐 이렇게 정말 학위를 하신 어떤 막 정말 그 권위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런 거보다 요즘에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문가는 내 옆에서 나보다 조금 더 해본 사람. 예. 그런 거 있죠. 야, 그거 어떻게 만들었니?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어떻게 나 레시피 좀 알려줘.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가볍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거가 훨씬 더 공감을 많이 일으키고, 그런 걸 들으려고 사람들이, 기꺼이 그 사람한테 돈까지 지불할 수 있는데, 이 PDF 전자책, 크몽의 PDF 전자책 시장은 딱 그런 시장이에요. 너무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은 왜 책보다 더 비싼, 심지어는 우리 책은 출간돼 있는 종이책 그런 것들은요, 쓰는데 굉장히 어렵고, 정말 그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런 정도의 그 어떤 그런 부분을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일반 종이책에 비해서 2배 그 이상도 책정이 돼 있잖아요. 왜 그럴까? 사람들은 이미 내가 찾아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만의 그 솔루션 있죠. 이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어, 갖고 있다. 그런 걸 갖고 있다 생각한다면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요. 이걸 찾는 것보다 이걸 비용을 지불해서 산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제 지금의 우리가 찾고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이 굉장히 높은
막 그 뭐랄까, 막 그 학식에 있는 분들이 얘기해주는 막 개론서 이런 거는 그 대상이 작아요. 시장이 되게 좁다고 좁아요. 거기에 반해서 여기에서 이런 대중적인 이 왕초보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왕초보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의 어떤 그 분야는 있지만 왕초보를 대상으로 해서 쓰는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 왕초보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시장이 넓다. 그래서 이 시장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개론서 이런 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 일반적으로 출판을 하더라도 왕초보를 대상으로 다 쓰거든요. 그래야 이게 뭐 베스트셀러도 되고 뭐가 되죠. 시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넓은 시장이라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내가 막 이거를 막 어려운 말을 써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콘텐츠가 망가질 거예요. 막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무슨 균 이름이 막 나오고, 막 개론서로 막 하고, 어디나 볼 수 있는 콘텐츠, 어디나 책을, 막 백과사전 사지만 나올 만한 그런 콘텐츠가 나온다면 아마 사람들은 오히려 실망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두 분이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나의 콘텐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중요해요. 나홀로 비즈니스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라며. 어디 뭐 광고주 비유 맞추고 이런 거 나 이제 싫어서 나 나왔는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이거 너무 잘 될 것 같아. 이거 시장에 내놓으면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쪽박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장과 내 시장의 니즈와 나의 니즈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는 단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서는 절대 잘 풀리지 않는다. 나 진짜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는 숱하거든요. 그래서 취미와 비즈니스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고, 왜?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하고 이게 비즈니스로 가는 거는 다르다. 물론 취미에서 아까 콘텐츠 찾으라며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취미조차도 시장에 다른 사람들이 이걸 원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 내가 좋아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느냐, 요게 교집합으로 만나는 이 지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래야만 비즈니스가 된다는 겁니다. 취미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일치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홀로 비즈니스는 당연히 잘 되는 거겠죠. 잘 풀리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잘 되려면요. 내가 누구한테 말을 걸어야 될지, 내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강점, 취미, 경험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과 교집합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에브리바디 누구나 다 남녀노소 다 들으면은 좋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니즈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 사람들은요. 도저히 한 사람도 못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 고객이 누구인지를 나를 알았다면 지난주에 했던 게 지난번 차시에 했던 게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게 뭘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를 들여다봤잖아요. 정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들여다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를 좀 어느 정도 어렴풋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와 교집합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취미, 경험, 강점을 누구한테 맞춰야 되냐? 나한테 맞추면 안 되고요. 비즈니스를 만들려면 고객의 입장에서 맞추어서 정의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적용을 하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희는 피규어 만드는 것이 취미죠. 근데 특히 아이 인형을 만들어서 색칠하는 거에 또 특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마다 즐거워. 얘는 이것만 하면 너무 즐거워. 심지어 다른 사람보다 잘해.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나는 피규어를 잘 만드니까 만들어서 판매하면 많이 팔리겠지? 이게 이제 내 입장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얘가 인형을 만들어서 색칠을 했는데 얘는 굉장히 화려한 스타일을 하는데 어떤 애는 이렇게 화려한 거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취향이란 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넌 너무 이쁜데? 이런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이런 거예요. 디자이너가 좋지 않아? 그러니까 한 샘플 주고서 난 이 A가 좋아.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왜 어머 눈도 없는 것들 이러면 너무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얘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 화려한 게 왜 싫어? 눈도 없는 것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규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걸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면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건 어떻게 되냐? 당신의 아이나 손자의 사진을 보내주면 그것을 피규어로 만들어 드릴게. 고객의 입장에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 나의 고객은 이렇게 되겠죠. 아이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손자가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손주가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결혼을 한 사람이어서 자녀가 있는데 이 인형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막 그 20대 넘어간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이 피규어 인형 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피규어 인형을 만들어서 색칠한 걸 받았을 때 좋아할 만한 연령층이 딱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 아이들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 피규어 인형을 좋아하는 애들은 보통 그 10대 애들이 많이 좋아하더라. 그러면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아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나 손자에게 선물처럼 보내주고 싶은 그 부모. 왜냐면 이 아이가 피규어 좋아한다고 요 애들이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살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한테 선물을 줄 수 있는 어떤 피규어 인형으로 다른 거와 차별화를 줄 수 있죠. 비단 단지 예쁘고 단지 화려한 걸로 승부하려면 아까 그 취향에 까여요.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어떤 사람이 취향이 안 맞다 하면 까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신의 아이와 당신이 보내준 손자의 그 생일날 그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그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 인형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일명 그 주문 받고 제작하는 거니까 재고도 없겠네? 그쵸?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 상품의 어떤 그 구조가 성격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대상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 조부모, 그 다음에 아이 뭐 10대 뭐 10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10대 한 15세 이하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 라고 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걸 좁혀 나가는 거예요. 좁혀 나가야 피규어를 만들어서 판매한다로 하면 정말 에브리바디인 거죠. 지금 이거는 하나도 안 팔릴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의 상품은 나의 고객은 누구고 내가 지금 상품을 갖고 있는 거를 나의 고객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나눠주실 수 있는지. 네. 우리 공간재생 박지연 작가님,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는 지금 처음 그림에 봤을 때, 음, 이제 개인 사업자이긴 하지만, 나홀로 비즈니스라기보다는 하청업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도 뭐 단가 때문에 경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줬더니만, 음. 단가 때문에 이제 경쟁을 해야 된다. 아, 큰 거를 가지고 저울질하는 걸 겪었을 때 되게 마음이 참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면서 아직도 나는 나홀로 비즈니스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저는 인테리어를 필름 인테리어 시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벌써 9년 차 하고 있는데 이제 재밌게 그 공간을 예쁘게 꾸미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가지고 이게 힘든 인테리어 부분인데도 시공자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점점 확장해가지고 전체 시공 같은 경우도 다 핸들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고객한테 개인 고객들한테 이제 그 어떤 컨설팅 제가 다 안 하더라도 컨설팅은 해드리고 있고 해줄 수 있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 정말 나홀로 비즈니스처럼 그 특별한 나만의 어떤 거를 어떻게 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구체적이지 않고 또한 또 오늘 아까 왕초보 뭐 네. 한테 뭐 하는 거? 그래서 싱크대를 붙이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나? 싱크 인테리어 하는 전체적인 네. 어떤 아웃라인을 알려주면 좋아하려나? 그게 돈이 될까?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저번에 우리 박지현 작가님께서 그 싱크대를 딱 이렇게 딱 좁혀서, 네, 그 필름 시공을 하는 거는 뭐 사무실도 있고 여기저기 있을 수 있잖아요.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필름 시공하는 사람이 사실 되게 많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고 우리는 서비스도 좋고 컨설팅도 해준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구분해야 되냐고요.
어렵단 말이에요. 소비자가 봤을 때는 이 어떤 서비스가 하나 더 들어오는 게 차별화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게 이제 그냥 여러 사람들 중에 좀 더 잘하는 좀 더 서비스가 한두 개 더 있으니까 뭐 가격 경쟁에 붙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진짜. 그래서 가격으로 이제 더 저렴한 데가 이제 입찰되는 이런 구조인데 그냥 다 비슷하게 일하기 때문에 다 잘하고 요즘에는 사실 잘한다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기본. 상품이 좋은 건 기본.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그 싱크대를 딱 좁혔을 때 되게 저는 임팩트 있게 더 다가왔어요. 왜냐면 지금 모든 일을 하시지만 내가 싱크대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싱크대만 들어올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싱크대를 가지고 콘텐츠화 시키면 예를 들어서, 헌 싱크대 줄래? 뭐 새 싱크대 줄게. 뭐 예를 들어, 싱크대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싱크대 가지고 계속 콘텐츠를 하고 그 옛날에 왜 새집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듯이 그렇게 사연을 보내주면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인테리어 업자들이지만 그 인테리어로 하나하나 컨설팅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 그다음에 가족의 해체, 막 이런 것들이 내가 이 공간을 새로 이렇게 설계해주고, 그 신박한 정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정리에 여기에서 뭐 정리가 뭐 기역자로 놨을 때 뭐가 좋고, 막 이런 인테리어로 막 구절절 설명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스토리를 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어떤 한 곳에서 그 고객층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면 이 인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컨텐츠로부터 이 사람들은 다른 것도 다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 가지고 공략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우리 박지현 작가님도 사실 오프라인 그 고객층이 이미 있으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 시장을 좁힌다기보다 콘텐츠를 좁혀 볼 수도 있는 거죠. 아까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로 차별화. 사실은 나홀로 비즈니스가, 어, 나 혼자 하는 비즈니스라기보다 우리 책에서도 그러잖아요. 이거 절대 혼자 하는 비즈니스 아니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퍼스널 브랜드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가격으로만 경쟁할 수 있는 게 아니려면 다른 데와 다른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관점인데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냐. 내가 어떤 누구의 문제를 먼저 풀어줄 거냐. 그러니까 모든 고객을 다 수용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느 누구라도. 김밥 천국 가면은 그냥 맛이 다 쏘쏘한 것처럼. 근데 기사식당 같은 데 가면은 진짜 기사식당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면은 묻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김칫국이잖아요. 근데도 거기서 되게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유니크한 뭐가 있다면 저 사람들은 딴 것도 잘할 수 있어. 이게 확장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한테 뭐랄까 시그니처가 되는 시그니처 고객, 시그니처 콘텐츠가 뭘까로 차별화를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박혜경 작가님. 네. 또 남편분하고 카페도 하고 계시고, 또 조직에서 디자이너로도 오래 계셨는데, 그 두 가지 입장을 다 경험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고객은 누구고?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오늘 이거 들으면서, 저의 입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딱 정리가 좀 됐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양모로 인형을 만들거나, 펜화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번에 글을 쓴 것처럼 포토북이라는 약간 그런 아이템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걸 좀 알려주고 싶거나, 약간 이런 소소하게 좀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힘들었어요. 그 이유가 꽁커피라는 카페를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전 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딱 얘기를 들으면서 홈커피는 남편이 좋아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프리랜서로 지금 홈커피에 대한 브랜딩이나 디자인 관련된 작업을 해주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헷갈렸어요.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이 내가 또 좋아하는 것들은 이런 건데,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건 또 홈커피 입장에서 하게 되면 그 혼란이 되게
돼서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나홀로 비즈니스 읽으면서도 계속 그랬거든요. 두 가지가 계속 겹쳐가지고. 근데 오늘 딱 뭔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제 진짜 콩커피라는 곳이 제가 하는, 제 거가 아니라 신랑이 하는 카페인데 제가 거기서 디자이너로서의 이제 해주는 거. 그러니까 고객님이죠. 고객님을 위해서 그런 콩커피가 유명해질 수 있고 브랜드가 좀 다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는 거.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그동안 디자인을 작업하면서 제가 제일 이렇게 좋았던 것들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것 중에 포토북이 제일 저한테는 제일 정말 재밌고 좋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싶었었어요. 포토샵을 사용법을 알려주거나 뭐 이런 것보다 자기의 어떤 추억거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앨범처럼 책처럼 만들면 너무 네. 좋다. 이런 부분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야.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지 이걸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할 건지를 아직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예. 근데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는 거죠. 내가 포토북을 가르쳐주는 방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당신의 그 추억을 보내주세요. 당신의 추억과 저기 핸드폰에 잠자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세요. 당신의 포토북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요,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내가 그 문장이나 그런 것들을 딱싹 내 걸로 바꾸는 게 이게 되게 편한 거예요. 이게 너무 창의를 부리려고 하지 마시고, 맨 처음엔 그렇게 하시는 게 빠른 방법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시고, 가장 맨 처음에 막 무슨 비즈니스, 아까 그 초반에 기업 창출, 고용 창출, 이익 내고 막 이런 거 생각할 순 없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뭐 대기업 총수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내가 좋은 거부터 좋은 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행복한 거, 막 설레는 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일치하는 걸 찾아서 나는 그냥 포토북을 만드는 걸 잘하는데, 그거를 당신한테 맞춰서 맞춤으로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주문을 해. 그러니까 나 주문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맞춰서 기획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포토북을 만들어줄게. 대신에 이건 수작업이고 그러니까 금액이 비싸. 그래도 거기에 대한 이걸 막 사진이 막 버려지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너무 많아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액 상품으로 간다 그러면은 고액 상품을 갖다가 막 100명, 200명 다룰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는 금액을 자기가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홀로 비즈니스는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제품이든 유형의 물건이든 무형의 물건이든 간에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서 실제로 소비자가도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내 공력이라든지 인건비 여러 가지 해서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건 내 생각. 이게 시장에서 정말 그 시장 가격이 어떻게 이거 비슷한 어떤 컨셉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격이 형성돼 있는지를 보셔서 거기에 내가 좀 더 가치를 더 부여했다면 금액을 조금 올려도 소비자가 납득을 하겠죠. 납득이 가는 선에서 이제 소비자가를 형성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네. 말씀에 한 가지 더 생각이 나. 왜 내 머리는 못 자르고 남의 머리는 생각나는지 네. 모르겠어. 그 원래 양모 그래요. 인형 네. 있잖아요. 양모 인형 아까 그 뭐지? 그 틱에서 나왔던 그 피규어 네. 그거랑 적용해가지고 사진 보내줘라. 아이들 사진 보내줘라. 내가 너의 손주애를 양모로 만들어주겠다. 양모 인형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아니, 너무 저 재밌어. 너무 좋을 것 저 같아요. 그거 했었었어요. 네. 2019년도에 오픈하자마자 운 좋게 네이버 그 메인에 떠가지고 인형 주문을 막 받았어요.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인형을 만들었는데 제 어깨가 나가더라고요. 오케이. 이게 네. 양모가 계속 찔러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드한 약간 작업이 네. 공이다 보니까 적당한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주문을 받으니까 이게 마감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지키려고 이제 조금 무리를 했더니 그래서 병이 걸려서 그 맞아요. 이후에 주문을 못 받았어요. 그 있잖아요. 맛있는 빵 빨리 문닫는 것처럼 한 응. 장만 딱 비싸게 하고 몇 개만 딱
하면 그니까. 되잖아.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12지신 인형을 제가 이제 개발을 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원하는 스타일로 이제 만약에 호랑이띠예요. 호랑이띠인데 나는 이렇게 누렁이 호랑이보다 백호가 좋아. 그러면 백호에다가 나는 그리고 모지 코트를 되게 좋아해. 그럼 모지 코트를 입혀주고 나는 항상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뭐 큰 가방이 나만의 아이덴티티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맞춤 인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을 얼마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정했죠. 49만 9천 원. 할 사람만 해라. 그리고 기간은 한 달. 그래서 한 달에 하나만 만들려고요. 그러니까 괜히 이거를 많이 하려고 저도 제 몸을 혹사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만들어드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을 했지만 솔직히 아직 이게 먹힐까? 약간 그런 의문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만들어준다고 함부로 말을 못 하겠어요. 그 포토북도 제가 해봤거든요. 네. 근데 핸드폰 사진이 되게 이상하게 찍혔는데 저와 같은 퀄리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솔직히 갭이 있는데 그거를 설득하는데 제가 되려 디자인하면서 예쁘게 잘 만들어 드리는 것보다 그분한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네.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네. 제품이라는 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다 똑같은데, 나는 이렇게 힘드니까 터무니없이 가격을 내놓는다고 해서 난 이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일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시장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이 교집합을 찾는데 이 가격도 물론이거니와 어떤 이런 이 일치되는 부분을 찾는 거는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가격도 있다는 거죠. 소비자가 봤을 때 이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필요해도. 왜냐면 이게 필수 아이템은 아니거든요. 이거 안 한다고 우리가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이 의식주에 관한 게 아니면 가격을 이렇게 높여야 될까?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어. 49만 원을 낸다고 해도 이거를 하려면 찌르는데 어깨가 나갈 수 있다면 이 49만 원 벌고 이 문 닫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선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책을 읽었을 때 프론트엔드, 백엔드 기억나시죠? 상품 단계 만드는 거? 요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요 제품 하나만 있다면 이거 안 맞으면 땡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프론트, 뭐 미들, 그다음에 백 요거에 대한 단계를 맞춰서 그 금액도 마지막엔 고액이지만 그 고액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들을 명분을 소비자가 소비자를 설득해야지 되는 거고, 그때 이제 비로소 가격이 이제 형성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하셔야 되고, 지금 뭐 이렇게 만약에 정말, 돈을 번다고 목적을 한다면 어떤 거라도 해야 돼서 막 정말 어깨가 나가든 뭘 하든 하는 거지만, 이 나홀로 비즈니스는 사실 그렇게 빨리 되는 것도 아닌데, 당장 나가서 돈 버는 게 훨씬 빨라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해야, 정말 이게 하면서 울면서 하는 거면 한 번으로 끝난다니까요. 이 오열하면서 하는 거면 안 돼요. 그래서 석연치 않다? 뭔가 아닌 것 같아. 그 문장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큰 소리로 내 미션과 비전을 읽어봤더니 뭔가 불편해. 뭔가 불편해. 그러니까 박혜경 작가님도 아마 49만 원 내가 줄게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기쁜 게 아니라 암담하실 거거든요. 주문이 들어와도 마음이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건 내 길이 아니야.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아무튼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름이 없다면 제가 이렇게 인식도 안 되고 부를 수도 없는 것처럼 저기 뭐야 저기 머리 까만 사람 뭐 이렇게 하면은 다 머리 까만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제품이나 이렇게 유명한 어떤 것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브랜드가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제 시장에 나가면 하나하나의 제품이에요. 제품처럼 이제 고객들한테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다른 거와 구분되려면 1차적으로 이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한현정으로 가면은 뭘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누군지. 그렇기 때문에 일에 대한 어떤 생각과 의미, 사명을 담은 어떤 그런 문구, 후킹되는 문구, 네, 그런 거와 더불어 여기 내 이가 일을 하는 어떤 나를 굉장히 쉽고 외우기도 쉬우며 머릿속에 탁 박히는 뭔가 비즈니스 네임이 필요해요. 이것만 딱 들어도 예를 들어 옛날에 무슨 과장, 네. 무슨 뭐 저기 뭐지? 뭐 무슨 뭐 한전 뭐지? 뭐 어디에서 일하는 대리
이런 걸로는 아닌 거죠. 거기 대리가 얼마나 많아. 큰 회사일수록. 그런데 그거 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어쨌든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나홀로 비즈니스, 내가 만든 어떤 이 영역에서 내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딱 설명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상대방, 이게 내가 멋있다고 말이 멋있다고 막 좋은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뭐든지 고객, 상대방한테 인상에 남고 외우기도 쉬우며 당신의 미션과 비전을 이게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퍼스널 브랜드 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출판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출판 퍼스널 브랜드를 내라고 하면 되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정말 석사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퍼스널 브랜드를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가져와요. 예를 들어 그 설득 마케터래요. 설득 마케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근데 그 뭐지? 뭐라 그러지? 진심을 담아 하는 컬처, 아니 뭐지? 스루 설득 마케터. 스루 설득 마케터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고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면, 진심을 담는 건지 본인 마음이에요. 진심이 안 오는 거는 이 상대방이 진심이 닿아야지 내가 진심을 다한다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는 내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마케터는 다 고객을 설득하거든요. 굳이 설득 마케터라고 안 해도 설득해야지 뭐가 되죠. 설득을 안 하고 무슨 마케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뻔하거나 아니면은 귀에 딱 안 들어오는 거죠. 너무 평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진심을 다하는 설득 마케터는 무슨 일을 하는 걸까? 뭘 파는 걸까도 딱 안 오잖아요. 설득을 한다는데 뭘 가지고 설득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딱 들었어.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고객들은 어때요? 다시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설득 마케터 어떤 걸 설득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식당에서도 맛없으면 다시 안 가지. 맛없는데 요 부분이 조금 짜니까 다음에 나트륨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말하는 친절한 고객은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설득이 안 되면 알기 쉽게 전달이 안 되면 고객의 입장에 머릿속에 딱 박히지 않으면 그냥 안 물어보고 땡이에요. 예. 그래서 뭔가 이 문장도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써봤죠. 퇴직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제2의 직업을 다 필요로 한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퇴직도 되게 빨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미리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임박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해서 퇴직 이후에 새로운 변화와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리커리어 프로모터 혹은 리커리어 디자이너, 디렉터 뭐 이렇게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는 땡땡을 무엇을 해결하는 어떤 컨설턴트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가 들어가줘야 되죠. 그리고 폭탄 직원, 이렇게 폭탄 직원을 뽑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최근에 전문 면접관 팀에서 하셨던 분이에요. 폭탄 직원을 걸러내는 폭탄 직원 프로파일러. 딱 느낌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것도 참 좋았어요. 명리학과 색채의 만남으로 돈과 행운을 부르는 퍼스널 컬러를 찾아주는 당신만의 그걸 찾아낸 색채 명리 전문가 누구누구누구. 이렇게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아까 상품이든 뭐든 이런 걸 가지고 내 고객들한테 전달될 어떤 쉬운 인상에 남고 외우기 쉬우며 나의 미션과 비전을 전달할 수 있는 딱 들으면 뭔가 예측은 할 수 있어. 쟤는 뭐를 하려고 하는구나. 설득을 하는데 도대체 뭘 설득하려고 다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폭탄 직원 걸러내는구나. 명리학이랑 색채를 해가지고 색채 명리 나의 퍼스널 컬러를 찾아준 색채 명리를 전문가구나. 이거를 해결해주는 요런 컨설턴트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줘야 이 사람하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정말 두리뭉실한 거에서 질문할 거를 찾지 못하면 그냥 아웃이에요. 물어보질 않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혹시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 한번 적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생각해 보거나 적어보거나. 네. 최근에 우리 사실 조직에서 있으셔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진익성 박사님 최근에 또 엄청난 또 박사 논문을 패스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쵸. 예. 그래서 분야가 딱 정해지셨기 때문에 또 소리가 꺼져 있어요. 그냥 예, 박사님,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느꼈고, 네. 그, 제가 무엇을, 나홀로 비즈니스를 한다면 무엇을 팔 것인가부터 해가지고, 퍼스널 브랜딩, 뭐, 요런 쪽으로, 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다시 전 리뷰를 고민을 해봤는데, 네. 그, 퍼스널 브랜딩 쪽 얘기하는 건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예, 예. 음. 사실 대기업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음. 어느 특정 분야에서는 되게 전문적으로 들어갔는데 밖에 나와서 나홀로 비즈니스 하기에는 적합치가 않더라고요. 네. 그거는 어떤 큰 기업에서 여러 기술이 합쳐졌을 때 효과가 있지 맞아요. 밖에 나와서 그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통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냥 나름 생각한 거는 제가 전자공학과 나온 공학도이면서 넌 회사에서는 여러 상품 기획을 하면서 이거 사업 기획을 하면서 경영 쪽을 봐가지고 어떤 공학을 베이스로 한 거기에 요즘 제가 또 공부하고 있는 ESG 인문이나 네. 환경을 고려한 경영 전문가로서 브랜딩을 좀 한번 해보자. 음. 네, 그렇게 하는 방법론으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제가 논문을 최근에 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논문을 쓰면서 보니까 설문조사라는 걸 하는데 네. 너무 한계가 많은 거예요. 아, 받기도 어렵고 숫자도 뭐 그렇죠. 많아야 뭐 400개 뭐 이렇게밖에 안 오고 근데 기업에서는 보통 페이스북 이런 걸로 하면은 뭐 그냥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2.4억 명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런 데서 이제 빅데이터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잠재적인 일반인들의 생각을 읽어내기 좋아서 그런 방법론으로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시장 트렌드를 읽어내는 쪽으로 경영학을 좀 연결해서 그런 쪽으로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이게 좀 아, 아직 좀 조금 작은데 막연한데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읽어다가 처리하는지 그런 쪽 공부를 시작했고요. 아. 그런 쪽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좀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 초기 단계라서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지금 시류에도 맞고. 근데 정말 이 대기업에 계셨기 때문에 더 사실은 퍼스널 브랜딩이 갑자기 큰 무대에 계시다가 이거를 좁힌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큰 조직에서 이 대기업은 사실은 굉장히 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동원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나와서 이 프로젝트를 고스란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한계더라고요. 저도 이제 큰 조직에 대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진익성 박사님처럼 그렇게 이제 큰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전 디자인 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나와서 뭔가 바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되게 헤맸어요. 엄청 헤맸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좁히는 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여기도 보면 그러잖아요. 아싸리 돈이 없는 게 훨씬 쉽다고. 자본이 없어가지고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게 훨씬 쉬운데 뭔가 자본이 애매하게 있고 뭔가 큰 걸 하던 사람들은 진짜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되게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수요층이 사실 대중은 아니더라도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면 시장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 전공을 살려서 그렇게 하시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매력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김진생 작가님은 어떻게 또 이 부분을 생각해 저번에 이제 우리 모닝 페이지로 또 본인을 찾아가고 계시고 또 이렇게 쓰신 것도 보니까 어느 정도는 구체화되신 것도 같아서 혹시 네. 네, 예. 저는 지금 하는 일이 두 가지 방향인데요. 네. 하나는 중소기업, 물론 대기업도 다 포함되고요. 네. 여기에 품질과 환경,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네. 심사하는 일을 하나 하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이 정부 지원 사업을 연결해서 기업이 필요한 것을 컨설팅 해주는 건데, 심사는 제가 이제 고객을 모객을 하고, 또 그 모객한 기업이 필요한 것을 구축해 주거나 또 이제 구축한 후에는 심사를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뭐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뭐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나 홀로 비즈니스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모객을 하니까 네, 그 심사하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상품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컨설팅은 그렇지 않아요. 컨설팅은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주문한 것을 네, 주문한 대로 그게 최적화시켜서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건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은 기술을 파는 기술을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자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자문 서비스. 음, 그래서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지금 저도 이제 좀 딜레마에 있어요. 딜레마에. 네, 왜냐하면 이제 심사활동하는 것도 그 안정적으로 고객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컨설팅은 그때그때 변화하는 것에 적응을 해서 또 그것도 역시 이제 에, 내가 해줄 수 있는 컨설팅을 필요로 한 기업이 이제 많이 저를 찾아야 되는 거고. 네, 맞아요. 그지 요것 중에서 이제 제가 제 나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브랜딩을 해야 되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어떤 그 내 스스로가 그걸 실행하고 음, 그런 모양새의 나의 어떤 캐릭터가 브랜딩이 돼서 이 그 저절로 찾는 그 책이 나왔었죠. 네, 이제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음, 뭐 범 사람들이 다 나를 찾게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런 마케팅이 지금 사실 계속 구상하고 있고 음, 어떻게 이제 그런 어떤 그 변곡점을 넘어가지고 음, 그 이제 걱정 안 해도 나를 찾는 퍼스널 브랜딩이 될까 네,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네, 네,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제가 중소기업에 있을 때 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나홀로 비즈니스 본계적을 우리가 제출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있는 건 제 실제 체험한 거예요. 그 음, 한번 시간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네, 네, 실제 그 내가 소속돼 있는 기업에서 취급하는 제품들이 종합 브랜드가 돼서 국내의 최고의 그 이 계통에서는 최고의 종합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굳힌 회사인데, 네, 그 가운데에서 이걸 상품을 라인업 해서 이 종합 메이커로서의 틀을 굳히는 거. 그러면 신제품이 제품다운 신제품이고, 역시 이 회사는 달라. 신제품 내놓기만 하면 믿을만해. 이런 과정의 중심에 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신제품을 정말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음, 고객이 원하는, 이거는 고객에게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제품이야. 네, 이렇게 만드는 작업. 네,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상품화, 사람이 찾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음, 편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상품.
그 중심에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성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 그리고 이제 상품화하는 어떤 작업들, PL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 퍼스널 브랜딩 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맞아요. 경험했던 거를, 요게 지금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저기 진희성 박사님도 그렇고 김진생 작가님도 그렇고 되게 비슷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네. 어떤 브랜드, 조직의 어떤 이미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브랜드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시장에 어필하고 이거를 고객을 더 어떤 뭐 이렇게 고객에게 어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홀로 비즈니스는 그 역할을 내 걸로 좁힌다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어떻게 하는, 하우투는 아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음. 내 주변에 새로운 어떤 고객층한테 굉장히 작고 좁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인데, 사실 이건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근데 그래서, 이게, 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베이스로 해서 그게 이제 콘텐츠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시간을 조금 내서 또 하고, 우리가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요, 우리 김신희 작가님. 예. 요 부분은 되게 중요해서 우리 강성희 작가님은 어떻게 또 하고 계신 콘텐츠를 가지고 나의 퍼스널 브랜드를 하실 수 있는지, 하시라고 생각하는지. 네. 지금 4번에 관한 거죠? 네. 한 줄. 네. 아, 지금 저기 아까 전 다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근데 저도 지금 이게 과도기인 것 같아요. 저도 조직 생활을 하다가 이제 퇴사한 지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지금 세팅하는 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한 교수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가 어디 조직에 속하면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그 사람이 유능한 건 유능하신 분들 하겠지만 다 모든 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다 이것저것 다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사람이 혼자 나오게 되면 퇴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혼자 자기 회사를 차릴 수가 있는데, 어느 조직에 속하면 뭔가를 아무것도 못하고 아까 전에 한 교수님 그러셨잖아요. 다 이렇게 딱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회사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줌 회의 같은 거나 빔 프로젝트 같은 거 제 손으로 이렇게 켜본 적이 없는데, 막상 제가 저기 뭐더라, 회사를 나와서 제가 뭐 줌으로 뭔가를 소통을 하던가 제가 뭐 줌으로 뭐 온라인 클래스를 켜서 하더라도 이거를 하는 방법부터 다 이거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때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막 하고 있어. 막 내가 괜히 남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송길령 박사님인가 송영길 박사님인가 그 말씀 하더라고요. 나한테 주어진 변화가 나한테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그거는 기회이고, 내가 거부하면 그냥 위의자로 떨어진다 말 때문에 그냥 조그만 거라도 저는 이제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한 줄을 이게 살아오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고민이에요. 제가 예전 회사 생활에 있던 경력을 가지고 나의 경력을 팔기에는 좀 그걸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스럽고, 그렇게 되면 뭐 저는 예를 들어서 진짜 뭐 기업 연구소에 대한 거를 관리나 뭐 부설 연구소 뭐 등록하는 걸로 그거를 내가 사람들한테 상품을 팔아야 되나? 근데 그거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찾은 게, 저는 제가 말하는 거 좋아하고,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남한테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강의로 뭔가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시도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거 한 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지난달인가 지지난해에도 저희 이렇게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하는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어떤 강의도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저한테 호칭을 딱 한 줄을 주는데, 앞으로 저는 그냥 독일에서 온 똑순이 언니의 뭐뭐 하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뭐뭐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왜냐면 제가 좀 되게 칼라 같은 데가 있거든요. 저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보다, 아니, 강탄적인 사람보다 되게 이성적이에요. 그냥 예스면 예스, 노면 노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를 계속 옆에서 봐온 그분이 이제 그분이 저를 잘 아시니까
확실한 거 좋아하고 딱 부러지게 알려주는 걸 잘하니까 그렇게 말을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남들한테 소개할 때는 독일에서 온 톡순이 언니의 뭐뭐한 뭐 전수법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교수님 이렇게 쓰신 거 이렇게 예제를 주신 거 보니까 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내가 지금 저도 최근에 막 갑자기 뭐 디지털 배움투에서 이렇게 뭐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도와주는데 뭐 연세에 드신 분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러면 나는 5060 네. 왕초보들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연결해주는 뭐 독일에서 온 똑순이 언니 똑 부러진 뭐뭐뭐 이렇게 하니까 그걸 바로 조금 전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거 네. 그런 아직까지 저도 정확하게 하진 않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저는 아날로그에 계신 분들을 디지털로 쉽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더라고요. 저는 뭐 디지털 같은 거는 제가 배운 걸 좋아하고 하니까 네. 그걸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 진짜 다 이런 고민들이 다 있을 거예요. 특히 아까도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큰 조직에서 큰 일을 하셨던 분들, 큰 프로젝트를 했던 분들이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임원퇴직 하신 분들이 엄청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한 조직에서 3, 40년 막 있었던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멘붕 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 내가 다시 초보자가 됐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을 거기에서 어떤 한 부분을 꼭 이 일이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랄까, 포인트를 내가 여기서 컨설팅을 했던 거라면 고객과 콘텐츠는 좀 다르지만 컨설팅을 하는 걸로 나가도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했다면 이렇게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 어떤 그 층을 바꿔버릴 수도 있거든요. 내가 잘했던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아까도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과거에는 이런 건 다 옆에 사람들이 해준 게 있었는데 내가 다 A부터 Z까지 다 해야 돼. 막 이러면 세상에 정신이 하나도 없고, 와, 진짜 이거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나홀로 비즈니스는 그게 맞아요. 그냥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지? 이건 내가 이거 할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높은 일을 하고 직책도 이랬지만 다시 초보가 된다는 걸, 그거가 사실 시작점이에요. 그걸 해서 거기서부터 나를 다시 추스리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나의 어떤 강점이나 이런 걸 다시 재정리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나홀로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거는 미션과 비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뭐 이렇게 정말 이런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일이고, 저 스스로도 되게, 헷갈렸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벌 거냐, 혹은 그걸 떠나서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 왜 하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부터 시작해. 나도 잘 모르겠다. 뭐 내가 착해서 재능 기부를 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거 잘 모르겠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248페이지죠. 이 책에서 248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미션과 사명을 얘기할 때, 이제 그 부분이 좀 설명이 돼서 조금,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 뭔가 미션과 비전이 있어야지만,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이거를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게, 이게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미션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냥 점포를 많이 열어가지고, 부자, 오너가 될 거야. 이거는 나의 생각, 내 목표잖아요. 내 목표. 그럼 이제 부자가 되는 건 이제 너의 일인 거고, 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일본 최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에서만 멈추면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공감하죠? 나는 정말로 난 성공하고 싶어, 돈 100억 벌고 싶어, 막 이러면은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는 거지. 내가 거기에 동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하나의 미션. 일본 최고, 세계 최고의 맛있고 몸에도 좋은 빵을 제공해서 거름해 주신 손님들이 결국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이 빵을 제공하는 것보다 이걸 통해서 나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게 내 미션이야. 나의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어떤 빵을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게 내가 목표야, 미션이야.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게에 모인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웃고 소통할 수 있게 즐겁게 빵을 먹고 있는 그 풍경을 막 시각화하는 거예요. 실제 벌어진 것처럼.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인테리어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처음에는 사실 누구나 저도 체가이 체검할 때 사실 제가 이 기업에 있을 때는 전혀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고민을 한다는 거는 되게 뭐랄까 구절절한 약간 이상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게 되게 이렇게 감성에 빠진 사람 같은 느낌?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욕, 나의 어떤 자기애, 나의 욕심, 나의 성공 이런 걸로 다 시작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악의 감정으로 시작하라 그것도 있었잖아요. 저 사람한테 나 저기 뭐야 내 무시당하기 싫어. 내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런 감정으로 사실은 처음에 시작하죠. 그렇지만 이게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이게 인연을 맺은 분들이 모두 행복해지겠다고 하겠다고 하는 어떤 욕심, 그 욕심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떤 사명, 미션 이런 것들을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래야 돼? 돈 벌기도 바빠 죽겠고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왜냐면 서포트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사람들은 주변으로부터 끊임없이 응원을 받고 서포트를 얻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 챌린지 할 때도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른 사람의 성공을 먼저 도와줘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이런 책을 보고서 훈련하는 과정이죠. 뭐 제가 원래 그렇게 무슨 뭐 성인자여서가 아니겠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뭔가 이런 철학과 이 미션과 비전이 확실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돼야지만 비즈니스가 돼요. 정말 정말 신기하지만 진짜 이건 사실이다 이런 문장도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공감해요. 옛날엔 진짜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남편한테든 주변 사람들한테든 오해를 많이 받은 지점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다 갑자기 계속 좋은 일만 하고 돈도 당장 안 되는 일을 그렇게 이런다고요. 근데 이게 돼야 제가 그래서 여기에 팀이라는 말도 있고 커뮤니티라는 말도 나오죠, 여러분들. 이 팀은 이제 팀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지만 이게 사실 나의 팬덤을 만드는 거거든요. 팬덤. 그래서 나의 어떤 이걸 동조하는 사람이 없이는 비즈니스를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특히 지식 창업은 더 그래요. 왜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는 거는 나의 그 팬덤들은요. 오타쿠들 있잖아요. 오타쿠들은 그게 이쁘고 좋고 얼리 어답터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이걸 따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오자마자 사잖아요. 그 사람이 했다라 그러면 어떤 가수가 노래 내면 바로 사는 것처럼 그 정도가 되면 시장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나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매일 주소가 취합되고 2만 개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2만 개가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게 처음부터 2만 개가 뭐 2만 개부터 시작하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한 명 한 명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이 철학과 미션을 가지고. 근데 이게 흔들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션과 비전을 흔들리지 않는 축을 잘 세워야 이 비즈니스가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러자면은, 타인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나의 꿈이 있지만 여기에 분명히 자기 이외에 타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타인, 공공성,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야 왜 그러냐면요. 결국은 물건이나 제품 서비스를 사주는 건 다른 사람이잖아요. 내가 자족하려고 그러면 그 책이면 일기고, 그 다음에 제품이면 혼자 그냥 자족하는 거예요. 아까 피규어 내가 좋은 화려한 거 만들고 그냥 방에 쌓아놓고 그냥 나 혼자 좋다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슬픈 비즈니스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다른 사람을 사주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돼야 그게 비즈니스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 타인을 위한 거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착한 척 하려고 해서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어떤 타인의 어떤 나의 꿈에서 비롯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내 꿈이 있어야 뭐 아무거나 저기 뭐야 저기 탕후루 요즘 잘 된다고 탕후루 찍을 수 없잖아요. 전 그런 거 절대 못해요. 탕후루 뭐 알바만 해도 300만 원 번다는데 전 죽어도 못해요. 탕후루 같은 거. 그렇듯이 내가 하고 싶어야 돼요. 돈은 좀 못 벌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거기에서 타인을 위한 나 외에 타인을 위한 어떤 공공성이 미션 사명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분명한 시각화되는 비전이 만들어지더라. 그거거든요. 그래야 내 고객이 생기고 그 고객이 나를 서포트하고 그 사람들이 내가 뭘 하더라도 돕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마미킹이라는 걸 했거든요. 체가이 체검마 했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왜 하는지. 들어오면 엄청 지치고 애들 집에 와서 엄마 노릇도 칭찬을 못 받죠? 아내 노릇도 칭찬 못 받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요번에 사실 자랑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이 모든 과정들이 아주 작은 거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저 사람도 됐다는 거에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저는 과거에 어떤 회사에 있던 말던 저는 한 20년가량을 경력 단절을 겪었어요. 10년, 15년. 그러면 제 아무리 과거에 무슨 대기업에 있고 뭐 어떤 걸 하고 뭐 프로젝트 뭐 어떤 거 해도 소용없어요. 오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커뮤니티를 한 거예요. 돈 안 들고 예? 그냥 할 수 있는 거가 커뮤니티였던 거고 내가 콘텐츠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아이 육아하고 있으니까 그림책으로 얘기할 수 있는 엄마들하고 그래도 소통을 해서 하나라도 한번 해보자 시작한 게 그건데 애들 육아만 가지고는 내가 즐겁지 않아. 애들 어떻게 잘 키우냐,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그렇게 즐겁게 콘텐츠를 꺼낼 수가 없어. 그럼 나같이 뭔가 엄마도 좀 같이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엄마 성장 플랫폼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마미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했더니, 그 분들과 아티스트 웨이를 했었고, 그게 이제 지금의 바탕이 되잖아요. 1단계 바탕이 된 거고, 그 마미킹에서 만났던 그분들이 제가 여기 특임 교수 될 때 기꺼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우리 최영주 작가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대표적으로. 그죠? 너무 감사해요. 이러한 지지자가 없다면 제가 어떻게 특임 교수를, 저 그렇게 뭐 스펙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은요, 서포트,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주는 어떤 나를 지지하는 팬덤이 없이는요, 제 아무리 잘하는 거 AI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사람, 어떤 이 팬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나를 지지하는 이 사람들을 얻어 나가야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내주는 거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나의 비전, 미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고요. 제가 쉬지 않고 가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피로도가 높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쉴 필요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거의 다 왔고요. 이제, 요렇게 내가 꿈꾸고 싶은 꿈은 뭘까? 먼저 이게 있어야죠. 사실 이게 없으면 안 돼. 아까 예를 들어서 박혜경 작가님은 나는 사람들의 추억을 담는 포토 앨범을 만들어주는 작가가 되고 싶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그거를 왜, 내가 그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여기서 보면은, what, how,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왜잖아요. 왜? why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이거 왜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사람들의 추억을 다시 되짚어주면서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야.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 그걸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 가족들하고 막 그걸 보면서 깔깔깔거릴 것 같고, 그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추억에 젖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혼 직전에 있었던 부부가 우리한테 이렇게 행복한 시절이 있었구나. 내가 당신이 정말 나한테 정말 업본 줄만 알았는데 우리한테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면서 가정이 다시 뭉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컨셉으로 어떤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야 돼. 이게 비주얼이 나오는 거겠죠. 시각화가. 이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 놓으셔야 이거는 뭐냐면 이거 그냥 나오지 않죠. 이 미션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이게 두리뭉실 나오면은 사실 미션도 이게 모든 사람들을 에브리바디 만족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나홀로 비즈니스에는 굉장히 좁혀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우리 김현정 작가님도 그 얘기 피드백으로 많이 해주셨는데 되게 좁혀야 넓혀져요. 이거는 진리예요. 비즈니스에서 아주 넓히면은 좁혀질 것 같죠? 근데 사람이 왜 사치하다가 절약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예, 굉장히 좁혔을 때 이게 한 사람을 설득시켜서 이게 10명이 되고 20명이 되면은 그때는 넓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출판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출판만이 아니라 딴 거를 해도 이제 어느 정도는 하나씩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것만 했다가 PDF 전자책도 하고 독서도 넣어서 뭐 할 수 있어. 이래도 그걸 동조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도 이해시키지 못했는데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전 24개의 상품이 있어요. 하면은 이걸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내 앞에
페르소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내 비즈니스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하시고 얘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솔루션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좁혀 나가시는 게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고 PDF 전자책도 물론이거니와. 왜냐면 이게 PDF 전자책을 나중에 크몽에다 올리시면 제목과 이 목표와 이 내용에서 어떤 걸 전달하고 우리가 그 요번에 1차 과제에서 하셨던 분들 보시면 이 책을 읽으면 독자들은 어떤 걸 얻을 거야. 그죠? 그리고 나는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당신이 신뢰할 만한 어떠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했어. 그리고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경험을 만들어냈고 그걸 수치화로 얘기해주고 그래서 당신은 내 얘기를 들을 만한 나는 당신한테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을 득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나 볼 수 없지만 나만이 줄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 내가 찾은 노하우, 나만이 줄 수 있는 유니크한 솔루션을 너는 받게 될 거야. 이렇게 해야 독자가 읽어요. 나 아니고도 되게 많아. 그런데 나는 조금 더 열심히 했거든? 그러니까 내 거 좀 봐줘. 이거 가지고는 이제는 누가 봐줘요, 그거를. 여러분들도 안 봐주실 거죠? 제가 그렇게 쓰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좁히세요. 이 좁히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셔야 되고요. 이거 안 되면은 사실은 자족이에요. 자족. 그러니까 내가 예쁜 인형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안 팔리는 인형인 거고요. 내가 이 물건 잘 팔릴 것 같아서 재고를 몇천 개 들여놨는데 안 팔려가지고 집 곳곳에 창고에 막 물건 쌓아놓는 격이 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새드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게 안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과 비전을 알기 위해서는 내 고객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실은 고객을 이해하는 거, 나를 이해했으면 고객을 이해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고객을 위해서 나는 미션과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여기까지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다 나눴고요. 이제 한 5분 정도 쉬고요. 우리가 15분 글쓰기를 할 거예요. 그거 안내 드리고 잠깐 5분 쉴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15분 글쓰기 했죠. 네, 그래서 이거 템플릿을 제가 드리잖아요. 그래서 2주차 과정에서 나눈 발제, 우리가 지금 나눴잖아요. 말로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본인 생각들을 할 거예요. 아, 나는 아직 정리가 안 됐어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걸 그럼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데 힌트도 얻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가 말로 했고 생각으로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걸 글로 그냥 적어보세요. 여기에서 문장력으로 막 눈치 보고 문장력을 자꾸 뭐 테스트 받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쓰세요. 어떨 때는 그냥 리스트업 한다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저번에 했던 첫 문장이에요. 나의 취미, 경험, 강점 이거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어떻게 비즈니스와 연결될 건가 이 아이디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우리 다 설명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콘텐츠의 상품은 뭔지 그리고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나의 리스트는 뭔지 리스트를 쭉쭉 한번 적어보세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최영준 작가님은 보도 자료를 필요로 하는 신입사원들 뭐 예를 들어 이 사람들한테는 난 요런 것들을 상품화할 거야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쭉쭉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나홀로 비즈니스에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된다. 물론 내가 좋아하니까 시작을 할 수 있지.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시작합니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니까요. 이 찌르는 게 싫어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찔러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누구도 정말 그거 왜 하냐고 얘기해도 내 등짝 스매싱을 당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그래도 할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의 내가 좋아하는 거여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되는 것 이거의 교집합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고객은 누구야? 내가 좋아하는 거를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육아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제 고객은 그 당시에 마미킨 고객들은요. 저와 제 자녀들이 뭐 6살 미만의 아이들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림책을 읽어주고 싶은 엄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딱. 자, 6세 이하의 아이들을 미취학 연령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기혼 여성, 3, 40대 여성 이렇게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고객을 구체화시키세요. 남성, 여성, 나이, 이런 식으로, 뭐 중장년, 뭐 이런 식으로 잡지 마시고 되게 디테일하게 잡으세요. 그리고 이 고객의 입장에 맞추어서 어떻게 나를 정의할 수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고객을. 아까 우리 피규어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내 걸로 한번 바꿔서 문장을 한번 해보시거나 이런 것도 좋은 방법. 그리고 미션과 비전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꿈에다가
그 어떤 미션, 다른 타인을 위한 타인이 필요로 하는 어떤 공공성이 합쳐지면 비전이 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전까지 단번에 상승할 수 있어요. 이게 되면은, 이게 확실하면요. 그 꿈이요. 막 이 암담하던 것들이요. 단번에 상승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끊임없는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내 팬덤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사람은 15년이 걸리고 그랬지만 이거는 절대적인 값의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하자마자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뭐냐 이러는데 이게 확고해서 그래요. 이게 확실해서 잘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님의 미션과 비전을 한번 아까처럼 적어 보십니다. 예, 그리고 이걸 다음에, 그래서 나를 얘기하는 내 박채연이 아니라 내 한현정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그거보다 나의 이 일에 대한 어떤 나의 미션과 사명, 그걸 설명해주는 문장과 그 비즈니스 네임을 해줄 수 있는 이 퍼스널 브랜딩이 뭔지를 여기다 아까 적어보시는 거예요. 네? 적어보시고 이것들이 반영이 돼서 다음 2차 과제 미션이 다시 정리가 될 거예요. 이게 초반에 정리가 안 되면 제 아무리 그 다음에 솔루션 아무리 가져와도요. 괜히 팔만 아픈 거예요. 머리만 아프고. 이 앞단이 다예요.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또 3주가 있잖아요. 그걸 준비하셔야 되고 다음번에 있는 게 아까 그거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걸 하는데 여러 개 중에 하나라서 가격 경쟁했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새 알에 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새 거는요, 고객층이 없어요. 어느 정도의 시장이 있어야 돼요, 시장. 시장이 아예 없는 거는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의 형성된 시장에서 차별화를 찾는 거지, 아예 창조성이라는 거는 세상에 정말 완전히 막 그 혁신, 이런 거는 오히려 고객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너무 앞서가면은 이해를 못 하다가 그 뒤에 후발주자가 뭔가 이렇게 죽 서서 개 주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타이밍도 되게 비즈니스에서 타이밍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건데, 거기서 내가 이미 있는 것들의 창조성이라는 거는 이미 기존에 있는 A와 B를 융합해서 편집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미 있는 거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노하우를 한다면 이거는 새로운 어떤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거 읽어요. 보랏빛 소가온다 아니면 펭귄. 여기 제목이 뭔지 아세요? 뻔하면 묻힌다, 묻히면 죽는다. 뭐 이런 슬로건이거든요. 광고는 죽었다. 뭐 이런 건데 굉장히 임팩트가 세요. 이 책들이. 가슴 투덜덜 하는데 이미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이제 내가 이런 어떤 미션과 사명을 했다면 기존에 나와 비슷한 일을 나만 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공부방을 하든 내가 어떤 컨설팅을 하든 여기에서 똑같이 원 오브 댐으로 고객들이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여기서 적어도 정말 리마커블한 어떤 유니크한 나만의 차별화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를 다음 시간에 같이 얘기할 건데요. 잠깐 쉬셨다가 41분에 쉬셨다가 41분에 오셔서 15분 글쓰기 하시고 그다음에 마무리할게요. 예. 잠깐 쉬어요. 피곤하시죠? 죄송합니다. 네. 네. 41분에 뵐게요. 제가 그 폼을 톡방에다가 올려드릴게요. 미리 좀 생각하시고 적고 싶으신 분들은 뭐 작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그 카페에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카페요? 톡방에 올렸는데? 톡방에? 어디 계세요? 어디 있어요? PDF 톡방에 올렸어요. 지금 지금 15분 올려주신 예, 거죠? 지금 네.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 발제 그거 필요하시잖아요. 제가 그것도 PDF로 올려드릴게요. 지금 톡방에.
와, 시간 너무 빨리 간다, 그죠? 화장실 한 번 갔다 왔더니 벌써 끝났어. 아, 참. 자, 이제 우리가 책을 같이 써볼 건데요. 그 아까 그 제가 다 톡방에다가 드렸잖아요. 예, 요거를 15분 동안 쓸 거고요. 그다음에 자유롭게 같이 쓰실 때 같이 뭐라도 써보세요. 왜냐면 이건 나중에 내가 혼자 쓸게 이러면 잘 안 돼요. 이 같이 쓸 때 집중해서 한 줄이라도 쓴 게 나중에 그게 더 의미가 있게 되거든요. 좋은 글이 나오고. 그래서 다듬으려고 하지 말고 내 얘기를 그냥 쏟아놓는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생각했던 걸 적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잠깐만, 41분이죠. 그럼 55분에까지 우리가 같이, 맞아요? 예. 예, 한 55분까지 한번 할게요. 그래서 같이 쓰고, 소리는 줄이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좋은, 글쓰기에 좋은 음악들 자기 취향에 맞춰서 틀어놓으시고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15분, 55분까지 지금, 맞아요? 써보세요.